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정강입니다. 오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뉴라이트 직원 친일파 그 자체다. 전 독립기념관장 폭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저의 마지막 공직이 독립기념관 관장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영석 씨의 언행, 과거의 한 언행을 살펴보면,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고 난 이후의 언동을 보면 뉴라이트의 그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뉴라이트가 이마에 자신이 뉴라이트라고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뉴라이트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내용상 친일입니다. 친일 세력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친일 구구 세력입니다. 김영석 관장이 스스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그렇다면 친일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친일파가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영석 관장 취임 이후에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을 쟁점화했습니다. 건국절 문제도 중요합니다. 김영석 관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발언, 기자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언이 친일파 명예회복이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그러니까 이제 뭐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신 이준식 전 관장이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신 건데, 읍소를 하신 거죠. 자신의 삶에서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영석 씨, 이런 친일파가 임명이 됐으니 이제는 너무나 창피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에 임명된 김영석 관장의 언행들이 어떻게 극우 뉴라이트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인물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인 건데, 전 관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기념단체도 반대를 하고, 광복회도 반대를 하고, 야당도 반대를 하고, 역사단체들이나 학회들도 반대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고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근데 요지부동이죠.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이렇게까지 파면을 촉구하고 임명 처리를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재고를 해봐야죠. 아무리 대통령이 이념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재고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겁니다.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광복절 경축식은 37년 만에 취소가 됐고,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국내의 3대 역사기관, 기관장들 뉴라이트가 전부 차지했습니다. 김영석 씨는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숙명은 뭐겠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독립기념관의 관장이 되어 순국선열들을 능멸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우리 사회의 숙명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야당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세력과 화합, 최순실만 억울하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된 것을 환영을 하면서도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야당이 반발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로 옥고를 치러했던 김 전 지사의 위원이 되기를 바란다. 복권된 김 전 지사가 우리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현기환,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런 사람들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김 전 지사를 끼워넣어 범죄 세탁에 물타기에 꼼수를 벌였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광복절 특사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 사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권이 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현기환,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이런 분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세력들 다 같이 사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들,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해야 될 일입니까? 약이 올라야 될 일입니까? 여기 나열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을 구속시킨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인데, 지금 자기네들이 잡아놓은 진영에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당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기괴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본인이 잡아놓고서는 본인이 마치 적선을 하듯 이렇게 사면을 해준다. 저라면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 다음 기사입니다. 배신자 특검 받아라 난리난 국힘 게시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여권 내 충돌 분위기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 법무부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에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출당과 제명을 촉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 보고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통이었다. 윤석열 친노 친문이었다. 우리 다 속았다. 대통령 기지를 철회한다. 당에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다. 최상병, 디올백, 권익위 사건 특검을 찬성한다. 혹은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받으라.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지난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중진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강도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국민의힘 게시판이 난리가 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배신자다, 좌파다, 친문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 이런 것들 다 찬성을 한다. 특검 받아라 이러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 댓글팀 운영 의혹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니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을 운영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명명백백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보수주의자고 우파고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권력의 흐름을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배신자라고 화를 낼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진정한 국민의힘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진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명팔이 논란 거치자 정봉주, 이재명에 대한 애정, 극소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이른바 명팔이 발언에 대한 경쟁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충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 탄핵에 대한 결교로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척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개딸, 즉 강성당원들이 이재명 파리일 리가 있겠느냐.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이재명의 정치는 오로지 당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개파 없는 정치다. 정 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 않은 채 이재명 전 대표를 팔아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봉주 전 의원님을 사석에서 뵌 적도 없고 인연도 없습니다만은 소신 발언을 좀 한번 해보자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하셨던 도를 넘은 발언들, 욕설들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고 구설수에 잘 오르는 인물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힐 그런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욱이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의 오만을 심판해야 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 당원들의 결속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정봉주 후보는 사실 좀 위험합니다. 물론 방송 같은 거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달변가시고 민주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잘 해오셨지만 너무나 논란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말로 오는 그런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파리를 척결하겠다, 뿌리를 뽑겠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측근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봉주 후보가 사석에서 했다는 말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못 된다, 두고 봐라,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다,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당원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정말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